네, 안녕하세요. 푸딩맨입니다. 오늘은 이제 단타 스윙. 우리가 이제 단타 스윙을 가장 많이 하죠. 단타 스윙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2, 3일 아니면 뭐 하루 아니면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안에 우리가 익절 보고 나오는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단타 스윙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차트를 보고 나서 이제 차트를 이제 종목을 뽑았는데 한 2, 30개 정도 뽑혔어요. 아니면 10개나 20개 정도 뽑혔는데 그 중에 두세 개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이 두세 개를 뽑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근데 가장 크게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단기적으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수급과 재료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3번 차트를 장기적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4번 재물을 확인한다. 이렇게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확인한다. 이 부분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 그래도 제가 들어간 종목을 설명하는 게 더 낫겠죠.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박스를 배웠잖아요. 제 유튜브 보시면 이제 박스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확인한다. 어떻게 단기적으로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박스를 우리가 일단 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기적인 박스를 넘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족이 되죠. 근데 그때 이날이었거든요.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눌림이 뜨거나 아니면 그거를 박스를 넘겼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이제 조건은 맞죠. 맞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일단 이렇게 뽑고 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수급과 재료를 확인한다. 수급이 많을수록 좋나요? 아니면 적을수록 좋나요? 당연히 수급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얼마나 수량이 들어왔는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급이 물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당연히 있는 게 훨씬 우리 마음적으로는 안정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외인이나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위로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렇게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들어왔겠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몇만 주나 모아있죠. 80만 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여기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왔고 그러면 최근에는 얼마나 들어왔다? 80만 주가 들어온 게 아니라 30만 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30만 주가 예를 들어서 30만 주면 지금 금액이 평단이 얼마나 정도 되죠? 평단이 이렇게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가운데 값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단은 뭐다? 한 6,500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6,500원에 30만 주를 곱하면 한 7,000원에서 7,000원 곱하기 한 30만 주 하면 21억 정도 된다. 그럼 지금 외국인의 평단은 21억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단은 6,500원 정도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수량은 한 21억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500원보다 아래에서 들어가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래서 지금 그때 종가가 얼마에 끝났냐면 예를 들어서 뭐 6,160원에 끝났네요. 그럼 6,500원보단 아래니까 훨씬 좋게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3번 차트를 장기적으로 확인한다. 장기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큰 박스를 보는 거예요. 큰 박스를 보게 되면 보통 한 1년치에서 2년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년치다. 1년치다 이러면 뭐 이렇게 내가 잡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을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단기 저점이 여기였어요. 1년치 전에는. 근데 단기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기 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 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년치에서 2년치 1년치가 안 보이니까 2년치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박스를 현재 단기 저점을 밟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확인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박스 말 그대로 큰 박스에 내가 가운데가 딱 50대 50이겠죠. 딱 가운데가 50대 50일 수밖에 없죠. 가운데서 들어가면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장기적인 박스에서 아래에 있느냐 하단에 있냐 아니면 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은 올라가죠.
왜냐하면 내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위에서 먼저 잡고 이렇게 분할 매수 치고 이렇게 분할 매수 치면 이 아래 단기 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근데 만약에 이 박스권의 중간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면 내가 분할 매수를 잡더라도 안전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더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손절을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박스가 깨지지 않는 이상, 말 그대로 이 단기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미래적으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재물을 확인한다. 이제 재물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그렇게 주가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 없다.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가 뭐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분기 실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년도의 실적을 보는 것도 아닌데 사실 뭐 단기적으로 이틀이나 3일 아니면 일주일이나 2주일 이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익절을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무가 많이 필요는 없는데 왜 보냐면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혹시나 모를 변수에 대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재무가 안 좋아서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통 거래 정지를 당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재무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뭐 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럴 변수에 대비를 해서 혹시나 막 예를 들어 익절을 맨날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하나 상패를 당하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다 날려먹게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벌어놨던 걸 다 날려먹게 되면 사실 너무 아쉽기도 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죠. 이때까지 잘 해왔는데 이 하나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재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 자체가 뭐부터 확인하는지 제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놓는 거예요. 1번 단기적으로 먼저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뭐 20종목이나 30종목을 뽑는다. 그리고 수급과 재료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차트를 장기적으로 확인한다. 1년치든 아니면 1년치에서 한 3년치 정도 이 정도 사이 보통 1년치나 2년치를 많이 확인해요. 재물을 확인한다. 재물을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많이 필요 없지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혹시나 모를 변수에 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은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공업은 우리가 하나씩 다 연결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단기적으로 확인한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넘어갔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박스권을 넘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주가를 올릴 확률이 높다. 근데 누가 올렸냐면 얘가 올렸죠. 근데 이거는 눌림이 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일단 단기적인 부분은 맞아요. 그럼 수급과 재료를 확인한다. 수급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30만 주 6,500원 정도 21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성은 조금 더 있다. 그리고 차트를 장기적으로 확인한다. 장기적으로 확인했더니 어떻게 되죠? 장기적으로 확인했더니 1년치짜리는 여기가 단기 저점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2년치나 3년치 정도를 보고 확인을 한다. 근데 그 저점이 어디였다?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면 한 4,700원 정도 4,700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4,700원을 밟고 올라왔죠. 그래서 큰 박스권에 대해서는 중간보단 현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라도 먹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일단 장기적으로 그래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물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내가 이제 재물은 제 유튜브 보시면 확인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미리 켜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실 지금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진 않아요. 세종공업이 수소 관련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분기 실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그래도 적자에서 그래도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그래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3년치 코스닥은 3년치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그런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3년 이상이 되어야. 부채 비율을 확인하면 160%에서 19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통 100%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조금 부채 비율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유보율을 보면 유보율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뜻은 뭐다? 재무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좋진 않죠. 유보율도 별로 안 좋고 부채 비율도 안 좋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뭐 재무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네요. 이거는 사실 본인이 선택사항이죠. 그리고 아까 재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재료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적인 것보다는 일회용성 재료냐 아니면 미래적인 재료냐. 예를 들어 수소 관련주 아니면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구리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다 미래적인 재료죠. 친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미래적으로 앞으로 말 그대로 성장성이 있는 재료인 거잖아요. 근데 일회용성 재료는 뭐냐면 뭐 여름 관련주, 겨울 관련주, 그리고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뭐 싸이월드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애플폰 관련주, 이런 것들은 사실 지속성이 있는 재료가 아니라 일회용성 재료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재료를 볼 때는 뭐 여름 관련주나 겨울 관련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회용성 재료냐 미래적인 재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를 때 당연히 뭐부터 골라야 좋은 거죠? 미래적인 재료가 더 좋은 거죠. 일회용성 재료보다는 많이 물리더라도 미래적인 재료를 우리가 물리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적인 재료부터, 뭐 친환경이 나왔으면 친환경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단타 스윙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일요일마다 항상 저녁에 8시에 본방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3, 4시간이나 2, 3시간 정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